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해드 미실장 한번 스타트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유학 19년차 유학 에이전시가 이야기하는 애들을 유학에서 성공시키는 방법. 자, 저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도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고 뭐 내가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거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있어요. 유학생 어머님들한테.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애들에게 부모가 어렵게 보낸다는 걸 확실히 인지하게 해줘라 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러고 애들한테 현실, 가정 상황을 알려줘라. 왜냐면 애들이 여기에 부모 떨어져 있다 보면은 솔직히 잘 몰라요.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걸 잘 몰라서 그냥 부모는 돈 주는 기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에게 경제적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런 것도 힘들고.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유학생 엄마 집을 제가 가끔 가요. 왜냐면 이제 에이전트를 하다 보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들렸는데, 잠깐 화장실에 딱 갔는데 그 문 앞에 좀 깜짝 놀랐어요. 돈을 많이 벌자 이 얘기가 써있더라고. 나 깜짝 놀라서 제가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유학을 오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된대. 그럼 제가 너 공부 잘해서 어디 가게? 서울대 간대. 그럼 서울대 가서 뭐 하게? 서울대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서울대를 가면 돈을 많이 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간다고 돈 다 벌지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애들한테 목적성이 없는 공부는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근데 요즘 현실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 요즘 현실은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저는 왜 외국 유학을 찬성하는 그 사이드냐면은, 한국은 너무나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주입식 교육에 자기의 창의력을 펼치지 못한 채 주입식 교육으로 된 굉장히 똑똑하게 포장되어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솔직히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진짜 1등 아니면 안 되지만 한국에서 한 3등, 4등 하는 애들이 여기 오면 1등, 2등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나와서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까지 이게 개인 유학 나오는 거는 조금 애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 이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나오다 보면 부모와의 그 유착 관계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엄마라든가 누가 따라와서 한 1, 2년 후딱하고 가는 건 괜찮은데, 근데 또 이 유학이란 게 마약 같은 게 뭐냐면 1년을 하잖아요. 뭔가 되는 것 같아. 6개월만 더 할까? 6개월만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장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부부 관계도 있잖아요. 아빠는 또 무슨 죄냐고, 또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좀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까 아빠와의 부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인터스텔라에서 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추억의 일부분이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식은 어차피 커서 나가면 결혼해서 또 출가를 하게 되고, 남는 건 또 부부밖에 없는데, 이게 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다 보면 또 부부관계 엉성해지면 이것도 인생이 또 애매하거든. 아무튼 이런저런 또 사설로 또 빠졌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들이 애들을 키워감에 있어서 주입식 교육은 솔직히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제가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뉴질랜드는 좀 토론식 교육이에요. 창의력 위주고, 문제가 있을 때 답만 쓰면 틀려요. 여기는 풀이 과정을 이해했나를가 좀 중시 여깁니다. 이유는 앞으로요, 이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뭐 5G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냥 뉴스에서만 보고 넘어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지금 제가 2019년에 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변화가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 무인 택시란 말 지금 잘 들어보셨죠? 뭐는 모르지만 무인 택시란 말 들어보셨어.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수소도 가고 있지만, 전기차의 시작과 구글맵, 자율주행이 뭐를 뜻하냐면, 조만간 앞으로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를 짐작을 해야 돼요. 세상의 변화는 뭐냐면,
무인 택시가 나오면요. 지금 2025년에 뭐 상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10년 내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무인 택시가 되는 순간 전 세계가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 자동차가 소유 개념에서 공유 개념으로 바뀝니다. 제가 뭐 경쟁력 이게 애들 교육으로 관계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공유 개념으로 바뀌면서 자동차 소유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 소유 안 하니까 자동차를 안 사. 안 사죠? 첫 번째 나가 떨어지는 직업이 뭐야? 영업사원 나가 떨어지고. 그럼 자동차 소유가 줄게 되니까 자동차 생산이 줄게 되죠? 디자이너, 회사, 생산직이고 뭐 다 날아갑니다. 거기에 붙은 서비스업이 뭐야? 자동차 보험 날아갑니다. 지금 우버에서 얘기 들리는 건 제가 기사 읽었는데 제가 찾다 보니 못 찾았는데 1분에 12센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차를 갖고 다니는 놈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차를 좋아해서 허비로 클래식한 차를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그 다음은 차를 소유 안 하는 거야.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면 자동차 주식 갖고 있는 거 빨리 팔아라.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좀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 진지하게. 지금 무조건 책상에서 암기해라, 무슨 좋은 대학만 가라. 이게 지금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애들한테 공부는 솔직히 그렇게 안 시킵니다. 왜냐면 공부해서 지금 해결될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조기 유학을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기 유학 19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19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보면 여기 나와서 공부시킨 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여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이거든. 여기 외국은요, 외국 다 하는 게 뉴질랜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가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여기는 체력을 키워야 돼. 왜냐? 대학 가는 순간 애들이 2-3시간 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공부할 놈만 가는 거야. 진학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할 놈은 또 가. 근데 아직도 여기 와서도 주입식 교육으로 시키는 거야. 무조건 과외시키고 뭐 과외시킬 수 있겠지만 저는 왜 이게 제일 나쁘다는 거냐면 이 나라가 공부가 단순하다 보니까 과외 좀만 시키면 성적이 잘 나와버려. 그러면 자기 성적이 아닌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민 자녀들 중에 유학생들 중에 의대는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의대는 유학생은 못 가요. 교민 자녀들 중에 의대는 많이 가는데 졸업한 애들이 없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좋지 가서 의사 되면 하지만 애 역량을 잘 보셔야 되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부모와의 대화. 아이와 부모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그 애가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줘요. 학교에 지금 저도 유학생 하면서 제가 유학 에이전트 하면서 진짜 제가 왜 선생님이라고 삼촌이라고 부르냐면 저는 선생님이란 말 싫었어요. 걔들을 내가 부모처럼 봐주는데 선생님이란 말은 싫더라고. 나는 그냥 애들을 내가 진짜 조카처럼 봐주고 싶었어.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 제가 추석 때면 불러 떡국도 먹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항상 뭐 실명을 거는 병구야, 현구야, 훈구야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삼촌한테 와라. 항상 저는 얘기했습니다. 집에 와요 그러면. 그 당시 제가 한창 할 때는 집을 이사를 못해서 그 시내 쪽에 애들이 학교 많이 있는 그 주변에 있어요. 왜냐? 애들이 잘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애들이 항상 저희 집 와요. 삼촌 와도 돼. 와라. 와가지고 얘기하고 가고. 이게 에이전트예요. 그냥 둘러쳐가지고 돈 받고 돈벌이 하는 에이전트. 제가 이제 유학원은 대형화를 못해요. 왜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어떻게 이게 되냐고. 욕심은 나지. 돈도 벌고 다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정말로. 에이전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마들도 보내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애 보내주고 에이전트 돈만 준다고 해서 에이전트가 다 키워줘? 그러면 다 보내지? 절대 그렇지가 않아. 애들 교육은 힘들어요. 성향이 틀리고 그 당시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들어주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돈 보내고 좋은 에이전트 만났다, 큰 에이전트, 대형 에이전트 만났다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키위 가디언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좋은 사람도 있어. 내가 본 사례를 제가 본 사례를. 뭐냐, 이 할머니는 한국말 못해. 애가 처음 와서 영어 같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컴플레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맨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는 또 유학원에 전화를 하지. 유학원은 또 하겠지. 근데 한국에서 유학원을 하는 50대나 40대 분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근데 전화로 통해서 뭐라 하겠지. 그러면 컴다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유학생, 그 에이전트, 한국 에이전트는 엄마랑만 얘기하고 끝을 내. 애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엄마들이랑 에이전트, 한국 현지 에이전트랑 얘기가 끝내고 문제가 끝났어. 애는 문제를 가진 채. 그러니 얘가 어떻게 돼? 한두 번 컴플레인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제가 그 에이전트들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면 또 한국 에이전트 쓰면은 이 새끼들이 또 얘기하다 보면 지가 또 손님 가로챈다고.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에이전트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뭔가 또 한국에 뭔가 있어야 좀 보험을 잡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면, 대형 에이전트, 좋은 에이전트가 해결해 주는 게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애를 만드는 거지. 에이전트와 현지 가디언과 부모와 애가 삼박자가 맞았을 때 애가 잘 나가는 거죠. 이게 돈 주고 그냥 떠넘겼다고 거기서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할까 봐 끊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애는 자동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컸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유학 보내지도 않아.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연락하시고. 제가 오늘 요즘 제가 좀 유튜브 하루 1일 1영상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19년 이 짓을 했으니 할 말이 오죽 많겠어. 이제 시작해서 이제 할 말 많은데, 하여튼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제가 또 좋은 영상 올리게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해진 미 실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